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탐방으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건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건 지점장 종목이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시장 그 개별주 중에서는 거의 주도주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과거에 소개를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시점 인텔리안테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12월 10일 방송이었죠. 당시 37,000원대였는데 제가 여러 회사들을 탐방을 다닙니다. 그리고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을 제가 괜찮다 싶은 종목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시 방송에서 유일하게 10배거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지금 140%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때가 아니라 더욱더 홀딩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텔리안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공우주 산업 이전에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금 애플, 현대차, 테슬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와 지리자동차 이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애플이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 선점 싸움이 굉장히 가파르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결국 자율주행 시장을 잡고자 하는 이런 싸움은 통신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5G 같은 종목들이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통신수단이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5G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상망이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좁고 도심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계기를 곳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땅덩어리도 크고 도로가 300km, 500km 길기 때문에 그 도로를 모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계기를 설치 가능한 지역이 전 세계의 40%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은 중계기가 되고 특정한 지역은 중계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궤도 위성이고요. 테슬라가 저궤도 위성을 꾸준히 발사하고 있고 아마존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뿐더러 원앱조차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올해 최초로 로켓을 발사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띄울 수 없는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발사된 이후에 다시 착륙을 할 때 하얀색 안테나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입니다. 지금 선박용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인텔리안테크 탐방 가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인텔리안테크가 원앱한테 수주를 받았습니다. 보통 수주를 받을 때는 이 투자금을 받고 수주를 받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원앱뿐만 아니라 테슬라, 아마존에게도 열려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텐베거 의견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탐방으로 보는 종목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네, 예. 테스에 대해서 AS에 드리겠습니다. 예, 테스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테스가 최근 한 달간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양으로 6차례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820억 정도 규모인데 테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수주의 양이거든요. 11월 달부터 테스는 이미 하이닉스 삼성전자 향으로 굉장히 많은 반도체 장비 공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12월, 1월이면 테스의 수주 공시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주 공시는 쏟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가지 않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고 그럼 시장이 맞는 건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눌림을 받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수주 대비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한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캐펙스 축소 루머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용 부회장 총수 공백으로 인한 투자 지연 우려입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삼성전자의 캐펙스 축소 루머, 저는 루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업체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테스가 공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정 공시가 몇 개 있는데 납기일 정정 공시입니다. 이는 수주받은 것들을 지금 다 물량을 쳐내지 못해서
이 납기를 변경하는 그런 공시를 했거든요. 이는 테스뿐만 아니라 원익 IPS, 유진테크, PSK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이런 그 만약 삼성전자 캐펙스를 축소한다. 그럼 지금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일본의 텔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가 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루머는 아니다. 왜 이런 루머가 계속 만들어지냐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당연히 지금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시장의 핵심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7년도, 18년도에 주가가 꺾였던 주된 이유가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삼성전자의 우려한 이런 공급에 대한 축소 의견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업체에 전화만 해보더라도 이러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주, 캐펙스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수주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스가 지금까지 6건의 수주가 나왔는데 앞으로 2월, 3월, 4월, 5월 2분기까지는 계속 수주 공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스의 수주 공시 중에서 대부분 삼성전자의 중국향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향은 X1, X2, 시안 1기 2기죠. 시안 1기 2기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입니다. 평택 2기, P2에 대한 투자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수주보다 앞으로 나올 수주가 더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우려는 총수 공백으로 인한 투자 지연 우려입니다. 과거 사례를 말씀드려 설명드리자면 16년부터 17년까지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 가격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가 22,000원에서부터 뭐 55,000원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 중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총수가 없으면 투자가 지연되는 거 아닌가, 투자가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테스는 1만 원에서부터 4만 원까지 단기간 4배가 급등했거든요. 그 이슈는 총수 공백에 대한 이슈는 신규 팹을 지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미 지금 P2 공장을 지어놨고 P3가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팹이 아닌 기존 팹에 그 장비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캐펙스 축소 루머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실적을 막상 내보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이런 루머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테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해주시고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테스뿐만 아니라 뭐 유진테크, PSK, 원익 IPS 대다수의 회사를 탐방 갔는데요.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큰 기업을 꼽으면 저는 테스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미니멀하게 3,300억 매출액, 조금 과하게 본다라면 3,500억까지 가능한데 3,000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여준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저평가 상태에 있고요. 테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래 EPS는 늘어나 분명히 좋아지는 거 알아. 하지만 굉장히 엣지가 없다. 이 프리미엄 이 밸류에이션을 할증해 줄 만한 요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GP 장비의 수주가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회사랑 소통을 하는데 GP 장비가 그 기존의 메모리에 들어가던 걸 지금 비메모리에 넣고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P 장비가 수주가 가시화되면 EPS에 대한 상승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리데이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는 지금 이 바텀이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GP 장비 수주를 못했다면 목표가 35,000원 드리겠고요. 만약 GP 장비 수주를 통해서 동사가 비메모리 파운드리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을 때는 목표가 4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GP 장비가 건식 시가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 테스가 제조하는 건식 시가 장비가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고될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판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